임신 7개월이었는데요. 김장을 하다가 제가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장은 시댁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친정엄마 좀 불러.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인지 여러분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올해 34살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댁은 매년 김장을 크게 합니다. 성인 6명이 먹을 양이면 넘치고도 남을 배추 50포기를 꼭 해야 한다고 하시죠. 마트 손수레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양이고 김치 냉장고, 김치통으로는 대형 10개를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시부모님 댁, 우리 집, 시누이네 집, 세 집에 나눠줄 김장을 이틀에 걸쳐 담그는 겁니다. 시부모님 댁에 4통, 저희 집에 3통, 시누이 집 3통. 이렇게 가지고 가도 저희는 매번 2통도 다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김치를 받아서 먹는 게 더 맛있고 좋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매년 배추김치뿐만이 아니고 파김치, 깍두기, 적당히 익은 김치, 그리고 묵은지까지 챙겨주시거든요. 시어머니는 매년 10월 말이 되면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11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로 잡아. 미리 스케줄 비워둬. 묻는 게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그리고 그 통보는 항상 저한테만 옵니다. 첫 해엔 몰랐습니다. 김장 정도야 가족끼리 하는 거지 했죠.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일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서 저 배추 물 덜 빠졌어. 양념에 새우젓 더 넣어. 지휘만 하셨고 시누이는 나 허리 안 좋아서. 하면서 아예 안 왔고 남편은 난 남자니까 힘쓰는 일만 할게. 하면서 배추 들어오는 것만 날라주고 친구 만나고 올게. 하며 사라졌습니다. 배추 절이기, 씻기, 물기 빼기, 양념 버무리기.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틀 내내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이틀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손은 소금에 절여져서 뜨거운 물만 닿아도 따끔거렸고 허리는 꼿꼿이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엄마가 옆에서 봐주셨잖아. 혼자 한 건 아니지. 지켜보는 것과 일하는 것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참았습니다. 2년 차, 3년 차, 4년 차. 매년 똑같았습니다. 50포기, 이틀, 저 혼자. 5년 차 되던 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배추 좀 줄여서 30포기만 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30포기. 우리 집안이 원래 김치 많이 먹잖아. 며느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올해는 정말 달랐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었거든요. 임신 7개월이면 배가 많이 나온 시기입니다. 앉아있으면 배가 다리에 눌리고 서 있으면 허리가 자꾸 뒤로 젖혀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걸 들면 안 된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찬물에 손 담그는 것도 다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 중인데 올해는 김장 못할 것 같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직접 말해봐. 근데 엄마 성격 알잖아. 말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냥 하라는 뜻이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임신 중이라 올해는 김장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임신이 병이야? 옛날 사람들은 배불러서도 농사 다 지었어. 김장 이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김장 당일, 11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배추는 이미 마당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대야 5개에는 소금물이 철벅거리고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보통 3kg에서 4kg 나갑니다. 50포기면 거의 150kg가 넘는 양입니다. 한 사람이 이틀 동안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죠. 배추를 들 때마다 배에서 뭔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배를 쓰다듬고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면 배가 당기고 소금물에 손을 담그면 손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시누이는 첫 해엔 얼굴도 안 비쳤고 그 다음부터는 와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오늘은 같이 하려나 했는데 냉장고에서 과일 꺼내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배추를 씻고 시누이는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야, 상 좀 차려. 임신 7개월 며느리는 배추 씻고 멀쩡한 딸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고 며느리한테 상 차리라고 합니다. 오후 2시쯤 손은 붉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배가 또 땡겼습니다. 아기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서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오늘만 하면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화장실에서 뭐해? 어서 나와. 오후 4시. 배추는 아직 25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밖에 못 끝낸 거죠. 양념통은 바닥이 드러났고 저는 의자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도로는 오늘 못 끝내겠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그럼 내 친정에 전화해서 사람 좀 불러.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장은 시댁 일입니다. 시댁 김치를 담그는 건데 왜 며느리 친정 엄마를 부르라는 겁니까?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일하다 쓰러질 지경인데 며느리 보고 친정 엄마 부르라고요? 시어머니는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도 김장 경험 많으시잖아. 전화해서 저녁 때 오시라고 해. 제 입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작년 추석 전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죠. 친정에서 부침개 몇 개 붙여서 보내주면 안 되니? 결국 친정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침개 50개를 부치셨습니다. 아이 돌잔치 때도 그랬습니다. 친정에서 떡값 좀 보태주시면 좋겠다. 너희 친정도 잘 알잖아. 시아버지 사업이 요새 좀 힘드시다는 걸. 결국 친정에서 200만 원, 시댁에서는 50만 원만 보태주셨습니다. 지난 여름 시댁 대출 문제 생겼을 때도 너네 친정에서 급하게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석 달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친정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쪽이었습니다. 늘 당연히 내주는 쪽이었죠.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전화 안 할 거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엄마는 지금 허리 수술하고 회복 중이세요.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삐끗하셨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엄마가 저녁에 여기 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수술 언제 했는데? 한 달 전이요. 그런 큰일을 왜 진작 말 안 해? 제가 왜 우리 엄마 수술 일정까지 시댁에 보고해야 합니까? 그 말은 삼켰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오늘 못 끝내면 내일 또 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하면 되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난해? 아니요. 저 정말 힘들어요. 임신 중인데 하루 종일.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넌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며느리 자격이요? 그럼 시누이는 딸 자격이 있나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는데요? 그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장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야, 지금 어디가? 김장 안 끝났잖아. 당신이 해. 당신 엄마 김장이잖아. 미쳤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도 혼자 했어. 6년 동안. 당신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김장은 각자 집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 친정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며느리가 임신 중인데도 며느리 친정 엄마를 불러내는 게 정말 정상일까요? 며느리는 왜 항상 먼저 나서야 하고 며느리 친정은 왜 항상 호출되며 며느리가 힘들다 하면
왜 며느리 자격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진짜 가족 문화입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 반복돼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게 된 착취 문화입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까? 제가 참지 못하는 겁니까? 그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장은 끝나지 않았고 관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날 정말로 친정 엄마를 불렀다면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 딸이 임신 7개월인 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메고 시댁 부엌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딸 대신 그만하라고 말해줬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날 전화를 받지 못했던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